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 정의는 약간 삼각비랑도 연결이 되고요. 시작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반직선과 반직선이 벌어져 있는 정도, 각도라고 부르죠. 각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은 원래 60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각을 표현해 보겠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배워요. 아, 왜 굳이? 왜 굳이 새로운 걸 하죠? 라고 묻는다면 나중에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를 하고 오늘 그걸 극한을 하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할 때 60분법으로 30도, 60도 이렇게 놓으면은 끔찍한 일이 생겨. 근데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를 해보면 미분 적분을 할 때 숫자가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이 방법으로 새로 각을 표현을 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호도법. 호도법은요 간단히 말하자면 길이의 비율을 이용하는 거야.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각도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비율을 이용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세타는 이거 외워야 돼요. 따라하세요. 세타는 따라해주세요. 세타는 R분의 L. R은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이고요. L은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얘는요, 한 줄로 옆에서 써놓읍시다. 나만 쓸게요. 원래는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의 비를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60분법의 각의 단위는 도예요. 30도, 45도 이렇게 되는데 호도법에서는요 라디안에서 RAD 이렇게 쓰고요. 근데 생략이 가능해요. RAD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1라디안, 2라디안, 30라디안 이렇게 부르는데 생략을 하는 이유는 이게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몇 센치분에 몇 센치면 단위가 약분 이렇게 돼서 그냥 단위를 없이 그냥 각이 30이다 그럼 30라디안이라는 소리구나, 각이 1이다 1라디안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써보세요. 라디안 한 다음에 생략 가능. 왜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얘는 길이의 비율이라서 그냥 비율로 표시를 하지 굳이 라디안은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단위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기존에 좀 특별했던 각들 있잖아요. 0, 30, 45, 60, 90, 120, 135, 150, 180 얘네들 전부 다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게 몇 도일까 계산하고 있으면 이미 묻는 거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구분하처럼. 구분하면 81개는 82개까지는 안 되죠? 외워야 돼요. 자, 일단 호도법으로요. 0도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힘드니까 중간 계산하는 도구를 하나 정할 건데요. 자, 반원이 부채꼴이 있어요. 자, 여기는 18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타는 우리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인 R분의 L로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L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얘들아? L을 R로 표현하면 돼? 원래 이게 반원이 아니라 전체 원이었으면 2파이 R이었겠죠? 2파이 R인데 그걸 반으로 자른 거잖아. 그 호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파이 R. 그럼 약분했더니 비율이 뭐가 됐어요? 파이. 그래서 따라하세요. 파이 라디안. 또는 그냥 각이 파이다 이렇게 말하면 파이 라디안인 거야. 그래서 60분법에서의 180도가 라디안으로는 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180도는 파이라고 써놓고 얘를 이용해서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우리가 몇 라디안인지를 계산을 하는 게 좀 빨라요. 자, 예를 들면 볼게요. 0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양변에 0, 0 곱하면 돼요. 그럼 0도는 0라디안에서 똑같이 그냥 0 이렇게 되고요. 왜 0이요? 라고 묻는다면 호의 길이가 0이 되기 때문에 0도는 호의 길이가 0이잖아요. R분의 0 해서 0이 되고, 자, 30도는요 양변을 몇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니? 6으로 나누면 30도는 이렇게 될 거고 6으로 나누면 몇 분의 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외워야 돼요. 주요 각들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쓸게요. 다 쓸까? 자, 45도는 그러면 여기를 이거 반으로 나누면 90도죠? 한 번 더 나누면 45도야. 그럼 양변을 몇으로 나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런 원리로 이제 하면 되니까 자, 주요 각만 쓸게요.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6분의 5파이, 180도는 그냥 파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얘네들만 쓰고 나머지는 너네가 숙제로 채우세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애들이 좀 처음에 배울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특수각 중에 하나인 30도와 60도에서 여기 3일 때는 오히려 여기가 6이 돼요. 6분해가 되고요. 여기가 60도일 때, 6일 때는 오히려 밑에가 이제 3이 돼요.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같지 않다는 거. 요걸 조심하세요. 60도 했는데 6분의 파이 한 순간에 바로 틀리는 거야. 60도 했으면 몇 분의 파이여야 되더라? 3분의 파이. 30도 하면 몇 분의 파이? 요것만 따로 좀 기억을 하세요.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180도가 파이고 360도는 2배니까 2파이. 얘는 270은 90도에 상곱한 거라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2분의 파이를 외우고 있었다? 그럼 바로 상곱하면 270도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뭘 한 거냐면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요. 무슨 법이라고요 이게? 포도법. 각을 표현하는 방법, 포도법이라는 걸 배웠고 따라하세요. 길이의 비를 이용. 길이의 반지름 길이분의 코의 길이. 우리 비를 이용해. 비율을 이용했다. 포도법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부채꼴의 길이와 호의 길이인데요. 아, 왜 넓이인데요? 아, 아니지.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 호의 길이 L은요, 원래 우리가 60분법을 쓸 때는 호의 길이니까 파이 r 제곱한 다음에 360도분의 중심과 초딩때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 초딩인지 중딩인지. 근데 우리가 호의 길이 이제 개꿀로 구할 수 있어요. 아까 호도법의 세타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세타는 길이의 비율로 정의한다 그랬죠? 뭐분의 뭐로? 야, 씨, 근데 L 여기 있네? 그럼 L은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넘겨. 그럼 L은 하면 뭐라고 써? R세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지름과 호도법으로 표현한 그 각도를 곱하면 그 호의 길이가 된다는 걸 정의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돼요. L은 R세타.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이 유도를 어떻게 했더라? 부채꼴 넓이는 이렇게 생긴 건데 세타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파이 r 제곱 넓이에다가 360도분의 60분법으로 표현한 각세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지금은 파이 r 제곱 한 다음에 비율이 여기가 한 바퀴가 몇 파이? 한 바퀴면 아까 180도의 2배니까 2파이가 돼요. 지금 처음에는 좀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곱하기 한 다음에 한 바퀴 2파이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파이를 약분해서 좀 깔끔하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또 얘가 특이하게 요 식을 살짝 변형하면은 2분의 1 r 세타 하면 이게 r제곱 세타인 거죠? 따라하세요. l은 r세타 이걸 뭐로 바꿔버려도 돼? 그래서 코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코의 길이에다 반지름 곱하고 절반 나누면 그게 넓이다 라는 식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는하고 2분의 1 r, l 이건 둘 다 외워야 돼요. l은 r세타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부채꼴의 넓이 s도 둘 다 외워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로 이제 실수하는 거 코의 길이를 L이라고 놓고요. 반지름 R 모른다면 애들이 뭘 실수하냐면 부채꼴의 둘레를 좀 실수를 하거든. 부채꼴의 둘레랑 코의 길이는 다른 말이야. 부채꼴의 둘레는 코의 길이에다가 뭐가 더해진 거야? 반지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부채꼴의 둘레는 L이 아니에요. L에다 뭐가 더해진 거다. ER이 더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실수 안 하면 조심하세요. 코의 길이랑 부채꼴의 둘레는 다른 말인 거야. 그럼 이 공식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 두 개를 내려놨고요. 한번 풀고 넘어볼 테니 나머지는 숙제를 한번 해봐. 자,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이고 모성 길이가 9인 원뿔의 건널비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여기다 보니까 원뿔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땡땡땡 여기가 3 5선의 길이니 대각선으로 말하죠. 9 이렇게 된 거야. 자, 얘 건널비를 구하라고 부피가 아니라 건널비니까 이거 펼쳐줘야겠죠? 펼쳐주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뿔 항상 전개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 밑면의 둘레와 이 옆면의 코의 길이가 항상 똑같다. 그래야 딱 맞게 붙여지는 거죠. 그게 항상 핵심 포인트니까 그걸 끌고 가야 돼. 자 여기서 여기가 3 이렇게 F하고 가면 내가 한 거 보고 너네 수치를 하네. 이렇게 놓고요. 그럼 내가 이 원의 둘레를 알 수 있게 되거든. 반지름을 아니까 둘레가 몇이니? 이게 L이랑 연결이 돼요. L을 하면은
여기 모서리가 9 이렇게 되고요. 이 세타 이렇게 놨을 때 L은 R 세타니까 9 곱하기 세타인데 그게 얘 둘레인 6파이와 똑같다. 이거 등식 하나가 나오게 돼. 세타가 이제 표현이 바로 되는 거지. 그러면 세타는 9로 나누니까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를 2배한 거예요. 3분의 파이니까 이거 몇 도였을까? 60도. 2배하면 120도 이거지. 120도였구나 여기가. 그래 알게 되는 거야. 그럼 건널비니까 이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밑면의 넓이는 9파이 파이를 제곱하면 9파이죠? 더하기 옆면은 지금 내가 L을 알고 있단 말이야. L 6파인 거 알고 있죠? 2분의 1 RL 쓰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2분의 1 반지름 몇이었죠? 9 이 큰 원에 부채꼴에 생각하면은 9 L 몇이라고 그랬어요? 6파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약분하면 여기 3이니까 27에서 36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아직 호도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아래 것도 한번 볼게요. 둘레에 10을 붙일 거예요. 여기 둘레 나죠, 둘레?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L이 10이다 하는 순간 바로 틀리는 거야. 뭐가 10이다라고 써야 될까, 얘들아? 그렇지, L 플러스 2R이 10이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요것만 딱 써놓고 나머지는 쓰지 말아요. 그 부채꼴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둘레가 10인 게 되게 여러 개가 있대요. R이 몇이고 L이 몇이냐에 따라서 합이 10이 되는 게 되게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을 그때 반지름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를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따라하세요. 함수의 최대 최소. 정확히는 일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 그럼 너네가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을 할 때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특별할 때 쓸 수 있는 산술기하를 쓸지 체크해보고 아니면 일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야 되는 거야. 자, 얘는 뭘 쓰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산술기하평균의 관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AB의 산술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죠. 루트 AB 이게 AB의 기하평균이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게 넘겨서 그냥 합은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 1번 우리가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고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리는 거야. 왜 틀리냐?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 산술기하평균으로 최초를 구하려면 자,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다? 따라하세요. 곱이 고정. 곱이 일정하면 또는 곱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때 우리가 합의 최소를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또는 두 번째 합이 고정되어 있으면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산술기하평균의 관계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첫 번째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합 또는 곱이 고정되는 체크를 하고 둘 다 만족하면 산술기하인 거고 아니면 산술기하 못 쓰는 거야. 쓰면 틀려요. 자, 이거 봅시다. 넓이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내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부채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쓰거나 2분의 1 RL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근데 지금 합이 10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럼 내가 얘네 둘의 곱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산술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R를 여기게 솔루션 1 둘 다 보여줄게. 자격증을 지우고 써볼게요. 솔루션 1. 자, 산술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L 양수, 2R도 양수니까 L 플러스 2R은 크거나 같다 2루트 L, 2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가 고정되어 있어요. 10으로. 그럼 약분하면 5 이렇게 되고요. 제곱하면 25, 2RL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RL로 만들어야 되는데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25가 2분의 1 RL보다 항상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죠? 이렇게 2분의 1 RL은 4분의 25 이하다. 그럼 얘의 최대는 4분의 25다 해서 따라서 S 한 다음에 최대값 라지M은 4분의 25다. 이렇게 보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고정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일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럼 2분의 1 R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거 변수가 두 개야. L, R 두 개. 얘를 쓴다면 R이랑 세타 변수가 두 개야. 2변수 함수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는 1변수 바꿀 수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관계식 하나가 있죠. 누구의 관계식? L과 R. 그럼 연립한다면 얘를 1변수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L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든지 R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최대일 때 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어? R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얘를 L로 바꿔 쓰는 거죠. 10-2R 해서 이거 10-2R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이 자리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S는 하고 써보면 2분의 1 R 한 다음에 L 자리에 10-2R. 그럼 얘는 2 밖으로 빼내보면은 마이너스 2를 빼내면 마이너스 R 한 다음에 R-5 이렇게 되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R축 그려보면은 R축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0, 5. 참고로 반지름이 음수면 안 되죠. 여기 안 돼요. 5보다 크면은 호의 길이가 음수가 돼서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범위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 범위에서의 최대 추수를 구하는 게 돼버려서 이게 R축이란 말이죠. R이 몇일 때가 최대다. 축인 2분의 5일 때가 최대다 해서 답은 2분의 5 이렇게 쓰면 1변수 함수의 최대 추수를 문제를 푸는 거고. 좀 있어요. 이거는 솔루션 2는 1변수 함수의 최대 추수를 이용을 한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거는 생각하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수학 한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의 최대 추수 수상 아니면 중3 때? 근데 옛날 저학년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라서 그때 내용들이 엮어서 이제 쓰는 거야. 삼각함수에서 실제로 삼각함수 내용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걸로 그냥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을 쓰는 거고. 자, 이거는 알아두시고요. 이게 고정 안 됐을 때 틀리는 발레는 지금 이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거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상황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알아놔야 되고, 이거 최대치수 지금 구하는 거 이거 유형이 많이 있어요. 라센에도 있고 센에도 있으니까 이거는 다룰 수 있어야 돼. 일단 식을 표현해보고 어떤 걸 쓸지는 너네 판단하면 되고요. 이거 같은 유형에서 어떤 거는 산술기가 되고 대부분 산술기가 되긴 하겠다. 대부분 산술기가 되는데 일변수가 편한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판단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선 3개밖에 없어요. 따라하세요. L은 R 세타. 네, 호의 길이 공식이죠. L은 R 세타 알아야 되고, 따라하세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하나 더 외워야 돼. 따라하세요. S는 2분의 1 RL. 네, 이거에다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부채꼴의 둘레는 뭐라고 써야 된다? 요것만 딱 조심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앞에 내용, 앞에 학년도 내용이니까 나머지는 너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너는 헷갈릴 테니까 좀 써놓자 하나씩. 첫 번째 호흡법에서 우리가 L은 세타는 하고 R분의 L 하고 라디안 이렇게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60번법과 호흡법을 바꾸는 도구로서 우리가 180도가 몇 라디안인 걸 이용하자. 하긴 요거는 외워놔야겠지?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적당히 나누고 곱해서 135도 몇난 되지 하면은 135도는 45도의 3배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세를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었던 얘기야. 적당히 넌 나누고 곱해가지고 결국은 외우긴 해야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운 거는 L은 R세타 배웠죠? 그리고 S는 식이 몇 개 있다고 얘들아? 2개 지웠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2분의 1 한다면 어떻게 돼요? R제곱 세타는 R과 세타를 알고 있을 때 이걸 쓰면 되겠지? 두 번째 공식은 누구랑 누구를 할 때? R과 L을 할 때. 그러면 2분의 뭐로 쓰면 돼? 2분의 1 이렇게 편한 거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할 거. 둘레는 뭐라고 꼭 써야 된다? L 플러스 CS 조심. 지금 이거 여기까지 배운 거야. 실제로 너네가 여기서 어려울 만한 거는 이 공식 조금 헷갈리는 거랑 이거 호도법에 60번 바꾼 게 아직 처음 배운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야, 잠깐 여기서 수원 아예 생 처음인 사람. 좀 많네. 와, 그럼 이거 좀 천천히 해줘야겠다. 60분 호도법 했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요 일반각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일반각은 우리가 왜 정의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바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쪽은 고정돼 있고 한쪽만 쭉 무한히 연결되는 직선을 반직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각도를 정의할 때는 따라하세요. 반직선 사이의 벌어진 정도, 그거를 각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하나는 기준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변하면서 움직이는 거라서 이때 X축의 양의 방향과 똑같은 반직선을 보통 고정된 기준선으로 놓고 따라하세요.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이 시초선이라고 용어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기준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시초선은 주로 X축이 양의 방향을 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때 두 반직선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지금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이쪽 30도, 이쪽 30도를 둘 다 30도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여기 45라고 치면 돼요. 이게 L1, 반직선 L1, 여기 45도, L2 이렇게 놔둬 쳐봐. 그러면 야, L1은 45도고 L2도 45도야. 분명히 지금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방향이 둘이 다르죠? 둘 다 45도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향을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정의하듯이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반시계 방향을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L1은 플러스 45도인 거고 L2는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45도 벌어지니까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저 L1, L2는 쓸 필요가 없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정확히 알면 돼. 그때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부르는 약속을 한 거고요.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의 시초선,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문제에서 동경이라고 얘기해도 동경이 뭐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움직이는 반직선, 시초선 하면 당황하지 말고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 기준선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동경이 얼만큼 벌어졌느냐를 우리가 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일반각 같은 경우는요, 내가 문장을 뭐라고 써놨을까? 이 표현 방법이 조금 추상적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따라하세요.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 왜 일반각이라는 걸 정의를 하냐면, 이제 삼각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몇 바퀴 정도 계속 결과가 똑같아. 하나 묶어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다 똑같은데 왜 따로 가야 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반직선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일반 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45도 갔어요. 그럼 얘는 각이 몇 도다라고 말하면 되겠니? 플러스 45도라고 말하면 되겠죠? 근데 봐봐. 예를 들면 한 바퀴 돌면 360도죠? 거기서 45도를 더 갔을 수도 있거든? 그럼 360에서 40에서 405도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같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인데, 이 동경으로 어떤 각도 나타낼 수 있냐면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와도 돼. 그럼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이런 모든 각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각처럼 다루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일반 각은. 자,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하나 합쳐서 부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보이는 각 플러스 n 바퀴. 예를 들면 얘는 45도에서 0바퀴. 이렇게 가면 45도에다가 한 바퀴 더 갔다. 얘는 45도에서 반대로 한 바퀴 갔다 해서 임의의 정수 바퀴만큼 움직였다라고 쓸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봅시다. 보이는 각 플러스 n 바퀴. 몇 바퀴 돌았냐? 몰라요. 몇 바퀴 돌았는데 몇 바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이는 각 플러스 n 바퀴로 표현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들은 일단 45도만큼 가. 그 다음에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따라하세요. 한 바퀴 곱하기 n 하면 몇 바퀴? n 바퀴 돌아다니는 거야. 이 n이 뭔지 모르겠는데 n은 정수. 이렇게 되면은 n이 0이었다? 그러면 45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화살표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다 말해줘요. 한번 합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n 1이었다? 그러면 45도만큼 간 다음에 거기서 한 바퀴 더 간 것도 이걸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2가 들어갔다? 그럼 45도 간 다음에 두 바퀴도 이 동경을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5도 간 다음에 반대로 한 바퀴 돌면 그게 45도에서 360도를 거꾸로 뺀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걸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란 거냐면 얘가 나타내는 모든 각을 표현하려고 하면 45도, 45도 플러스 360도, 45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이 두 바퀴 돈 거 땡땡땡 다 말해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다. 이 동경에 나타나는 모든 각을 하나 합쳐서 줄여 쓰는 방법. 원래 무수히 땡땡땡땡땡 많이 써야 되거든? 이렇게 n 정수라는 걸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60분법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보이는 각을 알파도 이렇게 놓고요. 알파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하고 n은 단 n은 정수. 호도법은 단위를 생각하게 되니까 알파 플러스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또는 2n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참고로 이건 무조건은 아닌데 밑에 너네 밑에다 쓰세요. 보이는 각은 보통은 0에서 360도 0 이상 360도 미만 또는 0 이상 2파이 미만으로 보통 세팅을 해요. 꼭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45도 얘가 지금 0도 이상 360도 미만이 각이잖아요. 근데 얘는 405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걸 보이는 각 알파로 세팅을 해라. 그러면 45도 플러스 n바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래도 틀린 건 아니야. 405도면 한 바퀴 돌고 45도 가면 405도죠? 405도에다가 n바퀴만큼 더 갔어.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범위 값이 너무 커지니까 0 이상 360 미만인 45도에다가 45도 플러스 n바퀴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일반각 일반각은 따라하세요. 일반각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 이거는 얘들아 약속이야. 정의는 약속이죠. 이해 없이 외워야 돼요. 동경에 나타내는 모든 각을 일반각이라고 부르고 약속을 했으니까 외워야 돼. 왜요? 외워야 돼. 약속이니까 필요하니까 정의를 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따라하세요. 보이는 각 플러스 n바퀴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요걸 외우는 게 편하니까 따라하세요. 알파 플러스 2n파이 그걸 일반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풀어놨어요. 일반각은 일반각 세타를 보이는 각과 2n파이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라고 풀어볼 거고요. 생소하죠? 지금 처음 배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 내용까지 한다면 문제 살짝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몇 개 더 해야겠네. 자, 일반각의 활용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일반각의 존재사분면이라는 말이 좀 복잡하죠? 와, 뭔 소리야? 전혀 모르겠지? 근데 문제를 보면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니까 보세요. 자, 어떤 세타라는 일반각이 있어요. 그게 이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 내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시초선이 이렇게 있어. 그때 동경이 이사분면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동경이 돌아가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135도에서 쳐봐. 135도였을 수도 있고 세타가 아니면 135도에서 한 바퀴 더 돌아간 걸 수도 있고 135도에 두 바퀴 돌아서 이사분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135도에서 3000바퀴 돌아서 여기 왔었던 걸 수도 있어. 근데 모른단 말이야.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세타를 이분하면 이게 근데 3000동지 몇 동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2분의 세타는 그러면 몇 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봐요. 따라하세요. 존재사분면 몇 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겠냐? 줄여서 우리끼리 그냥 존재사분면을 알아본다 라고 그냥 외웁시다. 약속에 대해서 우리끼리 그냥 줄여 부르는 약속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보이는 각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보이는 각은 0도랑 360도 사이니까 내가 여기를 보이는 각을 세타 이렇게 놓을게요. 아니 세타는 안 되지. 세타라고 있습니다. 알파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여기 써놨던 것처럼 그럼 세타는 보이는 각 플러스 n 바퀴, n 파이, n 정수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2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범위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세타가 2사분면 제 2사분면이라고 쓸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러면 세타는요 보이는 각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보이는 각이 파이 180도보다는 여기가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이 사이에 알파가 있었겠구나 이렇게는 쓸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식을 변형을 해서 세타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꾸려고 해. 지금 알파의 범위가 되는데 알파에다 2n파이를 더하면 세타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좀 발상적이지만 2n파이를 더하고 2분의 파이 플러스 2n파이. 그럼 여기 세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2n파이 여기 파이 플러스 2n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파이가 너무 막 헷갈리지. 처음 배웠으니까 이거를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자, 이게 내가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세타로 만들고 싶어요. 세타로 바꿔놓을게. 이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저기 다 쓸 거라면 써도 돼. 이따 써도 돼.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세타로 표현을 했는데 왜 세타로 표현했냐면 2분의 세타로 만들고 싶어서 사실 거거든요. 알파의 범위를 세타의 범위 그다음 내가 알고 싶은 값의 범위를 바꿔야 돼서 여기가 2로 나누면 2분의 세타 4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돼서 얘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n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n은 그냥 정수라고 했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n은 하나씩 하는 숫자로 다 대입해야 돼요. 대입을 한번 해볼게. 1번 n은 1일 때 0일 때부터 해볼까요? n은 0일 때 그러면 이게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세타가 2분의 파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45도예요 얘는. 2분의 파이는 90도예요. 정말 익숙해져야 돼. 45도랑 90도 사이다. 그림에다 살짝 표현해주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45도 90도 사이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사이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n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은 4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참고로 파이는 180도예요. 파이는 180도 여기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는 넣어놔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얘가 45도라고 그랬죠? 45도에서 180도만큼 가는 거야. 그러면 45도에서 180도만큼 갔으니까 이게 45도 플러스 180도 되는 거야. 90도에서 2분의 파이 90도였죠? 90도에서 180만큼 더한 거 이 사이가 되는 거야.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4분의 파이 플러스 2n파이 2파이 2분의 야 이거 뭐야 세타 저거 2분의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놓으면 45도에서 2파이면 360도 한 바퀴랑 똑같은 거예요. 45도에서 한 바퀴 갔으니까 처음이랑 똑같이 유리가 되겠죠? 90도에서 한 바퀴니까 한 바퀴 가서 이렇게 되겠죠? 요 사이가 있으니까 여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계속해보면 계속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하게 나와요. 그러면 2분의 세타가 몇인지 몇 ton지 몇 사분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은 절대로 그려질 수가 없다.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제 1, 3, 4분면이고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이 제 2, 4, 4분면이다. 이걸 문제에서 물어봐요. 이렇게 어려웠죠? 복잡하죠?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써봅시다. 최대한 간단하게 써줄게요. 첫 번째 내가 뭐 했냐면요. 보이는 각. 여기 내가 알파로 세팅을 하고요. 보이는 각의 범위를 표현하고 부등식으로 표현하니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2, 3분면의 각이라고? 그럼 세타의 범위는 모르겠지만 세타의 보이는 각이 알파의 범위는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알파의 범위를 쓴 게 색깔로 칠해줄까요? 알파 범위 쓴 거 어디있죠? 여기 1번이에요. 2, 4분면이라고? 그럼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이게 지금 1번을 한 거야.
와, 저기 뭐 하는 거야? 외워야 돼요. 유형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이건 기본 개념에 대한 게 아니라 유형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존재하는 사분명구야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방식으로 끌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변에 EM파이 플러스 EM파이에서 세타. 지금 내가 플러스 EM파이 플러스 EM파이에서 가운데 세타로 만들었죠? 이 2번을 하는 거예요. 아, 세타의 범위 구조 왜 만들었을까? 2분의 세타. 내가 알고 싶은 각의 범위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원하는 각의 범위. 참고로 2번, 3번 뒤에는 세타로 변형. 원하는 각의 범위로 변형. 마지막에 n의 정수네. 쌓으면 참고로 이거는요 이제 서술형 나오는 게 아니라면 서술형 나오기 시작하고 객관식 나오면 이거 그림으로만 그려 쓱싹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암산컷 가능한데 그건 내신 대비할 때 배우시고요. 일단 이거 부등식 변형하고 일반각 표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범위 체크한 이런 거 연습을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따라서 한번 쭉 써보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1, 2단 한번 쓴 거 있죠? 저거를 따라가면서 한번 해봐. 3번이 원하는 거에 먹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n의 점수 대입하면서 개인하는 게 4번. 이 단계로 한 거니까 지금 뭘 했냐면은 어떤 일반 값에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 하나는 유형을 다뤘어요. 이거는 딱 특정한 그 유형이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모르면 이 유형을 아예 못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 부동경 위치가 너무 화가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하고 오셔야 되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그 다음은 조금 덜 열받아. 요 일반값 두 개의 유형이 좀 열받고요. 여기만 좀 넘기면 또 괜찮으니까 열받는 거 두 개만 조금 감안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괜찮아요. 이건 그냥 새로 유형을 외우는 거라서 발상적인 그런 유형이라 어쩔 수가 없고요. 복잡하겠지만 좀 해주세요. 참고로 얘들아, 내 희망사항은 처음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끝나고 유튜브에 한세미 약속으로 계정을 올릴 거니까 한세미 약속 이렇게 치면은 원장님 것도 나오고 다른 쌤 것도 나오고 내 것도 나오니까 오늘 날짜를 내가 오늘 며칠인가? 8월 8일? 8월 8일 맞나요? 그러면 230808 화 해가지고 내가 업로드 할 테니까 처음 배운 친구들은 꼭 들으세요. 왜냐면 이게 앞에 내용을 완벽하게 좀 충분히 안 상태에서 뒤에 내용 배워야 이게 뭐가 쌓여나가는데 처음 배울 때 다 기다려주면 이거 여기에 진도 한 두세 타임을 나눠서 나가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빨리 너네 많이 돌려놨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쭉쭉 나가면 좀 머리 아프고 너무 정신없을 거야. 왜냐면 새로 정의되는 게 너무 많아. 새로 나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 나도 심지어 뭔가 새로운 걸 한 번에 너무 많이 배우잖아? 알수록 뭔 말인지 몰라요. 1부터 10까지 다 이해하려면 이해 못해. 근데 1부터 7까지는 알고 있는데 8, 9, 10 3개만 새로 배웠다? 그럼 좀 괜찮아. 그래서 너네가 오늘 최대한 들어보고 추가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일반각이고요. 얘는 존재하고요. 일반각의 존재는 제가 두 동경의 위치관계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일반각 활용 두 번째는 두 동경의 위치관계인데요. 이건 뭐 어떤 내용이냐면 동경이란 건
반직선을 말을 해요. 자,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따라하세요. 시초선. 이거 처음인 친구도 있으니까 조금 반복해보자. 시초선이고요. 그리고 시초선이 아닌 다른 반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경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 됐다 가정을 하고 시초선. 자, 동경을 색깔로 표시를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자, 동경이 예를 들면 여기가 y는 x가 있고요. 여기가 L1, 여기가 L2. 이렇게 두 동경이, 두 반직선이 이렇게 이 각이 똑같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대칭. 각이 똑같으니까 선대칭인 거잖아. 맞아요? 선대칭이면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y는 대칭 5번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또 다른 동경이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L2, I1이 여기 있고 얘랑 요 각이랑 똑같게 이렇게 되면 L3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어디에 대한 대칭이라고 말하면 돼요? X축 대칭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L4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현할까?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얘네들은 어디에 대한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반직선이니까 L1이 여기 있는데 똑같이 겹쳐져서 L6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하세요. 일치. 밑에 두 동경이, 두 반직선이 일치한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완전 정반대로 이렇게 L7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L1과 L7은 어떤 관계다? 점대칭 또는 이번에 내가 뭐라고 써놨니? 반대.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일치 반대 이렇게 표현하고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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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면은 얘도 원점 대칭을 써도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다른 거하고 똑같고 얘 셋이 똑같아서 이왕이면 표현을 좀 이렇게 해놔야 내가 좀 공식으로 이렇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고 그 다음에 다루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외워볼게요. 자, 세타1, 세타2가 y는 대칭이다. 정확히는 세타1의 동경과 세타2, 얘네들이 일반각이야. 얘는 이 일반각들의 동경이 yn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y는 이렇게 놓고요. 참고로 y는 대칭인 게 이렇게 대칭일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이렇게 대칭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계산해보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너네가 제일 쉬운 1사분면에서의 대칭이고 그냥 외우면 돼. 자, 일단은요, 이렇게 L1이라고 놓을게요. 반직선. 이렇게 L2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때 얘네들이 L1의 동경이 세타1의 동경이 이렇게 L1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이게 얘가 기었을지 한 바퀴 돌고 얘가 있는 건지 10바퀴 돌고 얘가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면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몇 바퀴는 세팅할 수 없지만 보이는 각은 비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이는 각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를 내가 만약에 동그라미, 내가 알파를 쓸 거야. 알파 쓰면 안 돼. 동그라미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는 뭐라 쓰면 될까?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위쪽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니까 대칭인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각각의 보이는 각을 표현을 해보면, 봐봐. 세타1을 따라하세요. 일반각은 보이는 각 플러스 n바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세타1은 보이는 각을, 세타1의 보이는 각을 알파1이라고 할게요. 알파1 플러스 2n파이. n바퀴를 돈 건데 세타1이랑 세타2랑 돈 바퀴 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n 1바퀴 이렇게 쓰고요. 세타2는 알파2 플러스 2n2파이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내가 이거 하고 쉬는 시간 할 때 너네 쉬는 시간 들어갈 때 딱 쓸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설명 들어가. 쭉 설명할게. 자, 그랬을 때 내가 다른 건 모르고 뭘 알겠냐면은 여기 보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게 알파 1인 거야. 여기가 동그라미 해놓고 이게 알파 1인 거야. 보이는 각이니까. 알파 2가 뭐냐 묻는다면은 얘는 보이는 각이니까 여기를 알파 2로 세팅을 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y는 대칭이니까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 얘랑 여기 알파는 똑같지? 둘이 더하면 무조건 몇 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둘이 더하면 동그라미 XX 동그라미니까 90도가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합이 90도 또는 우리가 실제 풀 땐 따라하세요. 합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합이
대칭이네. yx 대칭이나 어떤 특별한 점이 있냐면 합이 2분의 파이다.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두 개를 연립을 할 거야. 보이는 각이 더하면 2분의 파이니까 바로 더하기로 연립해서 알파1, 알파2를 더해서 2분의 파이로 대체해버릴 거야. 미지수를 소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더하면 여기가 세타1 플러스 세타2 이렇게 되고요. 더하면 몇이 된다고요? 보이는 각의 합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 합칠 수 있는 거 합쳐야죠. 그래서 더하기로 연립을 하고 더하기 한 다음에 2n1 플러스 n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차피 이거는 따라하세요. 임의의 정수. 그냥 임의 정수 n1, 임의 정수 n2 더했어. 더하는 것도 어차피 무슨 수? 정수니까 그냥 이거 n으로 이렇게 n1 플러스 n2 n이라고 쓰자.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 그래서 yx의 대칭이다라고 하면 결국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yx 대칭 상황을 외워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n은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문제에서는 세타1, 세타2가 3세타, 5세타 2세타, 7세타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세타 값으로 나와서 2세타, 3세타, 5세타 해가지고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따 문제로 같이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그래서 n은 정수. 정수 귀찮으니까 이렇게 땡땡을 해줄게요. n 새로 정했으니까 n 정수를 써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것 좀 지금 얘는 특별했던 게 따라하세요. 합이 따라서 합이 90도 플러스 n 바퀴 90도 플러스 이런 느낌이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y축 대칭 너네가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외워요. 여기서 좌변은 항상 따라하세요. 합 또는 차. 합이 어떻다 차가 어떻다 둘 중에 하나야. 그건 외우고 있고 나머지는 난 안 해요. 그림을 다 그리면 바로 딱 보이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일치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L1, L2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러면 얘네 보이는 각이 합이 뭔가 특별할까? 차가 특별할까? 차 왜? 보이는 각이 지금 둘이 없더니까. 똑같이 그러면 보이는 각을 빼면 보이는 각이 몇 도다? 0도다. 그래서 얘는 0도 플러스 n 바퀴 이렇게 돼서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2n 파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형은 그냥 합 또는 차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림을 상상해서 보이는 각의 합 또는 차가 어떤 특정한 상수로 떨어진다. 이걸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반대 방향에 L3 이렇게 써볼게요. L3 반대 방향이래? 그러면 보이는 각 얘가 만약에 알파에다 칩시다. 얘는 알파에다 뭘 더한 거랑 똑같을까? 180도니까 파이지. 그러면 얘네들은 합이 특별할까? 차가 특별할까? 몇 도가 차이나? 180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와 따라하세요. 차이가 180 플러스 n 바퀴 반 플러스 n 바퀴가 나는 거랑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둘 중에 누굴 빼든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뺐더니 반 바퀴만큼 차이 나고 실제로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n 바퀴하고 n은 정수 이렇게 쓰는 거고 x축 대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x축 대칭 보면은 요거랑 자, 얘네 플러스 방향을 알까? 마이너스 방향을 알까? 얘네 뺀 게 특별할까? 더한 게 특별할까? 더한 게. 왜냐면 여기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더하면 몇 도가 돼버려? 0이 돼버리거든. 그럼 얘는 더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셋이 다 더한 거야, 참고로. 세타1 플러스 세타2는요, 보이는 각의 합이 0이라서 더했을 때 여기가 0이 돼버려. 알파1 플러스 알파2가 0이 돼서 그냥 얘는 파이. 이렇게 되고 이 다섯 개를 다 따로따로 외우면 끔찍하겠지?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은 판단 못 해주는데 내신 대비할 때 판단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자, y축 대칭 여기다 한번 해보면 돼요. 이렇게 y축 대칭 해보면은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아.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렇게 되니까 얘는 더하면 동그라미 xx니까 180도랑 똑같아요. 해보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얘는 합이 파이 플러스 2n 파이 꼴이 다 비슷하죠? 그림 그려가지고 합 또는 차가 0이다, 2분의 파이다, 요거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게 맞고요.
이것도 이 특별한 유형에서만 쓰이는 거야. 거지 같아요. 거지가 이 유형에서만 딱 쓰이고 다른 데 쓸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모르면 유형을 못 풀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삼각함수 좀 한번 해볼게요.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조금만 쉬죠. 끊을까요? 꺼주세요.